제3장 명예손죄. 자, 명예와 관련되는 범죄, 명예손죄와 모욕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텍스트를 쭉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판례의 양이 상당합니다. 기출된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였지만 최신 판례, 최신 기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숙지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양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은 할 겁니다. 제가 A급, B급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루지 마시고 그날 무조건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고, 양이 많아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내용들 C급이나 D급은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 기출이나 다음 순환 때 토스를 하셔도 돼요. 결국에는 공부할 수 있는 절대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하자. 그럼 판서노트를 일단 펼쳐봅시다. 판서노트 하단에 있는 명예손죄의 성립 요건, 이 구조, 개관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덧대어서 보충을 할 거예요. 명예손죄는 307조부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307조 일반 명예손죄, 308조 사자 명예손죄,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손죄, 310조는 우리가 벌써 공부했죠.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311조 모욕죄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든 모욕죄가 되든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조문을 읽어보시면 공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공연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공연성이라는 말은 명문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공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했지만 들은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즉 대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판서노트에도 있겠지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명 전파 가능성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한 경우를 할지라도 들은 A라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찜질방 가서 이야기하고 목욕탕 가서 이야기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전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므로 명예손죄든 모욕죄든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인데, 공연성이 부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옆집 여자하고 바람을 폈다더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외부적 가치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흔히 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스를 하게 되었는데 들은 A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전파하겠습니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지 않겠죠. 왜? 누워서 침 뱉기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명예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들은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만류를 하는 겁니다. 만류를 하거나 힐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친구끼리 왜 그렇게 험담을 하는데, 왜 그렇게 디스를 하는데, 친구끼리 디스하지 말자, 험담을 하지 말자, 실책을 하거나 만류를 하게 되었을 때는 들은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 없다?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는 공연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를 공부할 건데,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는 비슷한 측면도 있고 구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측면부터 정리를 해보면, 모욕죄가 되든 명예훼손죄가 되든 보호법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가치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예요. 명예. 이 점에 있어서는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옆집 여자하고 바람 폈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을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가치, 명예를 침해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욕설을 하는 겁니다. 추상적,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문제로 간다? 모욕죄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것이다. 외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겠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판서노트에도 있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될 것이고, 모욕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가치를 침탈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보호법익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입법자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국가는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호해줘야 되는 수범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개인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객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디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디스하게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 추상적,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법리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의 적시가 뭐죠?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발생했거나 또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실로서 입증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입증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무조건 틀렸다, 옳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따라서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실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입증할 수 없는 것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문제거나 또는 의견 표현에 대한 문제거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의 적시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판서 노트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구체적인 사실이란 말은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을이 A라는 여자하고 눈 맞아서 바람을 폈다더라. 갑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눈 맞아서 어디를 놀러 갔다더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또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텍스트로 가서 따로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